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6강 병원 상담과 갈등 관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직에 있어서 갈등이 없기란 사실 쉽지 않죠. 특히 내부 조직과 이 직원 간의 갈등은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환자와의 갈등은 병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분명한 매뉴얼이 있다면 다소 관리 측면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환자와의 상담에 있어 이러한 갈등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진료 전 상담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의료와 간호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어떤 선진국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전에 간호사 또는 의료 전문 상담사가 먼저 환자를 상담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상담 제도가 일본에서 가장 좀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 그리고 뭐 어세스먼트, 플레이닝 해서 이런 어떤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환자의 어떠한 상황인지 환자의 이야기를 좀 듣는 호소 기록이나 뭐 객관적인 데이터나 그리고 환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분석, 뭐 평가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어떤 계획들을 우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료 전 상담을 통해서 보다 환자의 어떤 그 니즈를 파악하는 데에 큰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병원 이 상담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 바로 이제 좀 화제를 유도하는 어떤 다소 좀 간단한 어떤 인사말이라든지 그 건네는 어떤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물리적 배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 의자가 어느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가, 등을 보이는가, 뭐 벽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마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뭐 우리가 대각선으로 있는가, 여러 가지의 어떤 물리적 배치에 따라서 이 환자의 어떤 심리적인 이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담에 임하는 태도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환자의 어떤 퀘스천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밀 보장을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시기 전에 저하고 함께 하시는 내용은 모두 다 비밀로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병원 상담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가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병원 상담자가 가져야 할 태도인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라. 우리 적극적 경청하기, 저희 저번 시간에 수업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라. 왜 상담을 하고자 하는지, 왜 상담을 받고자 하는지, 왜 상담이 진행되는지 해당되는 동기를 부여해서 이 환자가 본인의 이야기를 좀 더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자의 감정을 좀 반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이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자의 어떤 문제점, 뭐 환자가 지금 직면해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상담할 때 환자가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 시 환자가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에는 우선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정은 대체적으로 환자들이 보통 이런 반응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거 내가 나타난 어떤 병명이나 해당되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닐 거야. 이런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렇게 좀 자기 방어 기제가 좀 약화가 돼서 평소에 좀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했던 그런 욕구들이 좀 유치한 단계로 좀 표현되는 어떤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바로 퇴행인데요. 뭐 예를 들면 떼를 쓴다거나 막 자꾸 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좀 다소 시무룩함을 좀 표현한다든지 좀 우울해진다거나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다소 좀 이러한 단계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런 퇴행의 어떤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어떤 태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정보 수집을 통한 자기 제어예요. 자기 제어.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 수집.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담 초기에 뭐 이런저런 어떤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맥락은 동일해요. 뭐 예를 들면 약의 효능에 대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이게 괜찮습니까?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약은 많이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좋지 않다는 건 분명한데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걸 찾아보니까 뭐 이거는 좋다, 좋지 않다라고 하던데 이게 맞냐, 아니다. 이걸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답은 사실 동일해요. 상담자든 뭐 우리가 의료진이든 계속 고객이 뭘 질문을 하면 환자가 질문을 하면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 수집을 통한 어떤 자기 제어의 어떤 태도성이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짜증을 내지 말고 최대한 알려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불안하니까 발생하는 사건들이죠. 자, 그리고 다 이어서는 이제 불안입니다. 불안.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체의 기본적인 조화가 깨질 때 다소 좀 위협적으로 오는 어떤 불안감들이죠. 그래서 뭐 낯선 병원의 환경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행여나 어떤 입원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다소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나 혼자 있었을 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체크해 줄 수 있는 그 가장 큰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어떤 불안 증세를 좀 많이 보인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에는 뭐 혹시 예전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지, 입원을 하셨더라면 혹시 가장 좀 불편하셨던 점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것도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캐치하냐면, 입원 환자인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인 경우들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혹시 외출이 가능한가요? 저는 안에만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아서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되나요? 뭐 면회는 가능한가요? 계속 두려워요. 좀, 뭐 혹시 불안해요. 무서워요. 이런 말들을 자주 쓰신다. 그럴 경우는 지금 불안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태도들을 좀 더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체 손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여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병이 혹시 과거에 내가 어떤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걸린 게 아닌가? 이 죄책감에 관련된 수치심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인가? 혹시 이런 것들인가? 어떡하지? 이런 어떤 불안 증세. 그래서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조금 상담할 때 부드럽게 짚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어떤 대안 제시가 되겠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또 병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죠. 남들이 아플 때 잘 보살피고 내가 대담하게 대했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뭐 어려서 아픈 사람을 뭐 내가 놀린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땠는지, 이런 어떤 개인적으로 느꼈었던 감정이나 경험들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이렇게 좀 표현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 반응들이 바로 이제 이런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렵고 좀 무서운 게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이제 많이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좀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병에 대한 공상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기까지의 어떤 현실과 상관없는 이런 어떤 상상과 공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심병이라고 하죠. 의심병. 뭐 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 경우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 혹시 이러지 않을까? 이거 먹으면 분명히 이렇게 될 텐데. 분명히 내가 어떤 진단을 정확히 내려진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치료가 정확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결론 내려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본인이 어떤 심리적으로 이런 공상 증세를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많은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태도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부분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노예요. 우리가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의 아주 가장 큰 반대적인 게 바로 분노죠. 이 분노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불쾌하다의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화를 내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병이 두려운 환자가 화를 굉장히 좀 잘 내죠. 즉 내가 무섭기 때문에 나타내는 표현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쾌하다, 뭐 불쾌하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분노적인 어떤 반응이고요. 그래서 걱정을 다른 어떤 부분의 것으로 전치시키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걱정들을 계속 쏟아내는 그런 것들의 또 태도가 바로 이제 분노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둘 혹은 그 이상의 실체가 적대적인 어떤 심리적 관계나 적대적인 상호작용 관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황 또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병원 상담할 때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상태?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실장과 마주할 때 불편한 감정이나 태도를 보여서 어떤 갈등 사항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때 이 사람 왜 이래? 라는 부분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태도를 좀 정확히 빨리 파악을 하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빨리 이것을 리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나 이거 잘 못하는 거 알잖아. 나 이거 잘 하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나 이거 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알잖아. 에이, 한번 해봐.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와 다른데 자꾸 이것을 강요하거나 할 때는 서로의 다름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해석의 충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해가 쨍쨍 내리쬐는 어떤 햇살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해 너무 뜨겁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햇살 너무 좋아.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의 충돌도 우리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구조적인 충돌, 또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적인 또 일적인 이런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관습이나 문화, 뭐 어떤 이런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 의해서 이런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또 그럴 수 있죠.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의 의지가 많이 이제 개입되는 경우에 뭐 또 사람이 아닌 또 일과 업무 때문에 생기는 갈등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들이 이제 바로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갈등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가 있느냐?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인간 생활의 어떤 일부이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최고의 상호관계에서도 존재한다. 굉장히 친한 사람하고도 굉장히 갈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더 중요하시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VIP. 우리 병원의 가장 중요한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 갈등의 고조가 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잘 관리가 된다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어떤 갈등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휘상의 차이예요. 말 그대로 이제 어휘상이다라는 것은 단어나 말의 뜻 이 어떤 차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자 이것 좀 해주세요라는 게 누구한테는 부탁처럼 들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명령조로 들릴 수가 있죠. 누구한테 이거 하래?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 좀 해주세요. 네네 할 수도 있죠. 이런 어떤 어휘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해에서 비롯된 어떤 갈등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뭐 당연히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렇게 오해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채널상의 잡음입니다. 우리가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우리가 잡음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죠. 소음이라고도 하죠. 이런 어떤 채널상에 나타나는 잡음이다.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매체들에서는 뭐 내가 전달되는 말이나 서로 주고받는 말, 뭐 문자, 어떤 권력의 구조, 뭐 위계 질서, 뭐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채널들에 어떤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이런 필요 없는 잡음들을 우리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갈등이 영향이 됐을 때 이 갈등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굉장히 무서운 역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되면 아주 잘못되면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환자의 사망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이 구조를 굉장히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잘못됐다면 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또 환자와의 갈등이 또 고조되면 이게 신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 병원은 뭐죠? 서비스업이에요. 사실은 의료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갈등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 해결을 위한 어떤 공감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환자의 어떤 개인적인 요구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환자에 대한 관심, 환자 요구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 그리고 환자의 어떤 환자 지향적 시간의 배려, 환자에 대한 진심 어린 서비스. 자, 어떤 거 여기 하나 빼놓을 게 없죠. 예,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다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모든 건 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환자 지향적 시간의 배려다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원하는 환자가 부탁하는 그리고 환자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자세예요. 근데 우리가 예약 관리를 하다 보면 쉽지 않을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 실제 어떤 그 예약 시스템을 함께 보시면서 지금 비어있는 시간이 이렇다.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다. 죄송하지만 지금 가장 최선의 시간이 여기다. 혹시 고객님 여기에 좀 맞춰주실 수 있겠느냐. 저희가 그렇다면 여기에 최대한 1번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조금은 서로가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것도 공감을 좀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어떤 좀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됐을 때 환자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왜 안 되는지를 미리 파악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스럽게 막 요구를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거에 대한 어떤 팁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큰 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 우리가 환자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은 제시된 치료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혹시 저항하는 환자인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굉장히 지나치게 좀 말이 많으신 분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병원 상담실장에게 좀 지나치게 좀 의존하는 환자인가. 자기 중립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내 병을 알고 내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뭐 알아서 해주시겠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왜 모든 상담실장에게 모든 걸 다 맡기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야겠네요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의존하는 환자인가 이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 대한 어떤 험담을 좀 많이 하시는 환자인가? 그렇다면 우리 병원에 대해서도 험담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환자인가? 그런 경우에는 불만 표출을 별로 안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좀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않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상담을 할 때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해석과 개방적 질문 그리고 반사 그리고 이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 개방적 질문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라고 보면 폐쇄형은 네 아니오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개방형은 네 아니오가 아니라 본인의 설명이 필요하게끔 만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셨죠? 그러면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혹시 어떤 점이 불편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를 얘기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개방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촉진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4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17강은 어떤 이러한 갈등 관리를 빚어놓은 이런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불만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 것인지 응대 관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